예, 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언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제로 돌아가 볼까요? 바로 3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올해로 벌써 발생한 지 30년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요,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단일 실종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수색 인력을 풀었지만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두 분과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야, 이게 참 30년 전의 일인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뭐 이제 개요부터 좀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까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뭐 우리 전 국민에게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하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3대 미제 사건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 사건들은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네네. 지금 범인이 다 드러났고 또 이제 진범이 확인되면서 억울한 옥살이 했던 분은 재심이 또 들어가는 일이 있었죠. 자, 이 개구리 소년 사건은 이 91년 3월에 평일인데 예. 이날이 기초의원 선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의원 민선을 처음으로 실시한 날이어서 예. 임시 공휴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살부터 13살까지 동네 5명의 친구들이 자, 도롱뇽 알을 찾으러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아침 8시 때 이런 시간에 인근 와룡산으로 갑니다. 예. 그리고 사라진 거예요. 물론 이제 인근 학교 친구나 주민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종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이 실종이 신고됐고 수색이 벌어졌는데 결국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음모설이 이후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11년 후인 2002년에 결국 이 5 아이들의 시신을 찾게 된 거죠. 예. 그랬는데 이 처음에 경찰은 자, 그러면 길을 잃고 산을 헤매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 아닌가라는 소견을 냈지만 예. 이 법의학자들의 이 부검 결과는 예. 명백한 타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인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범인을 찾기 위한 또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2006년으로 당시에 공소시효가 살인의 경우에 15년이었거든요. 예. 예, 예. 공소시효가 지나버립니다. 예. 하지만 지금 30년을 맞이하면서 물론 2019년에 민가병 경찰청장이 네네. 이 미제 사건을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진상을 철저히 찾아내겠다라고 예. 하고 지금 2년 정도 됐고 어. 30주년을 맞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아직 이제 사건의 실체는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이제라도 진실을 이야기해 달라고 예. 유족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 주셨는데 다시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어떻게 조금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뭐 사실상 2006년에 이제 공소시가 만료가 됐지만 2019년 9월에 이제 다시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50여 건 정도의 뭐 신고라든지 제보라든지가 나왔는데 사실상 의미 있는 증거라든지 그런 제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 당시 이제 2019년에 재수사 지시가 있었고 여전히 재수사 중인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이제 네.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들이 남습니다만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점도 짚어주셨고 또 유족분들도 이게 초동 수사가 잘못됐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토로했다고 합니다. 네네.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유족 입장에선 정말 이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 아이들은 도롱뇽 알을 찾으러 와룡산에 갑니다. 와룡산 일대 수색을 다 했어요. 예. 이 아이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나중에 납치돼서 다른 지역으로 간 게 아닐까도 추정이 됐는데 문제는 와룡산에서 발견이 됐어요. 신축공사장에서 한 500m 떨어진 와룡산 중턱인데 이곳은 수색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샅샅이 수색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예. 여기 사각지대들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왜 거기는 수색을 안 했는가? 초기에 이런 안타까움이 남고 두 번째로는 유골이 발견돼서 발굴을 하는데 경찰들이 곡괭이를 가지고 아이고. 땅을 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과학 수사로는 이게 현장 훼손이 발생하는 예. 거예요. 아유, 상상도 할 수 예.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 굉장히 이건 조심스럽게 찾아나가면서 그때 사망의 정황이 어땠는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 사건 현장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이런 이제 몇몇 가지가 좀 서툴게 진행되면서 유족에게는 예. 굉장히 한으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긴 하지만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진상규명은 끝까지 힘을 써야겠죠? 네, 사실은 2015년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는 개정이 됩니다. 근데 네. 그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적용을 받지 못했던 게 2015년 개정할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예. 2006년에 이미 만료가 되어서 지금 이 사건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그 누구 하나의 목숨도 이유를 모르는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더구나 2002년에 6월이 발생이 되면서 이 범죄는 명백한 타살이라고 밝혀졌는데 그런데도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밝히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방법이 없고 예. 더구나 지금 초동 수사의 미흡의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이거는 밝혀야 되는 게 사실 국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족들을 위해서 밝혀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범죄가 시간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지 예. 사회 정의가 다시 서는 것도 있고 다시는 이런 범죄가 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진상규명과는 별개로요. 저희가 그 방금 전 마 회장님과 통화를 했을 때 5가지 요구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중에서 공소시효 만료됐지만 진정소급 입법을 요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진정소급이 입법되면서 그 가해자에게 처벌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진정소급 입법 자체가 이게 위헌이라고 보는 견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진정소급 입법을 할 때 그러면 이런 특정 사건에 한해서만 과연 진정소급 그럴 입법을 것이냐. 할 것이냐 아니면 진정소급 입법이라는 거는 사실 어떠한 범죄도 밝혀져야 되고 어떤 범죄는 밝혀지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보편적으로 적용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어떤 게 사회 정의나 어떤 게 사회에 도움이 될지는 사실은 하나를 딱 그 일도양단식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사회적으로 좀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만나봤습니다.